그러니까 실시간 위치 추적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제 스마트폰에 대한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하면 점 단위로 찍히는 거죠. 위치가 점 단위로 찍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지국 사건은 이게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 뭐 이 건물이나 옆 건물에 있는 기지국에 제 정보가 수집되잖아요. 그 기지국 중심으로 그 기지국에 그러니까 접속되는 모든 정보들이 저장되는데, 그거를 활용한 수사를 했는데 그것도 헌법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이제 어느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과정에서 근본살포 의혹이 있었던 거예요, 사건에서. 그래서 수사기관이 어떻게 했냐면 CCTV 자료를 확인해서 이동전화, 그러니까 어떤 해당 피의자겠죠, 대상자의 이동전화 통화하는 시각에 기초해서 2011년 12월 26일 뭐 이때까지 해당 당대표 선출 예비경선 행사가 있었던 회관을 관할하는 기지국에 착발신 전화번호, 착발신 시간, 통화시간, 수반시 번호 등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통신 사업자들로부터 청구인을 포함한 총 659명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있었던 무슨 회관, 서초동의 무슨 회관에 거기에 관할하는 기지국이 보통 통신 3사잖아요. 우리는 SK, LG, KT인데 SK, LG, KT가 같은 건물에 기지국이 있는 경우도 있고 회사마다 좀 다르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튼지 간에 그 회관을 관할하는 기지국, 통신 3사의 기지국 정보를 법원 허가를 얻어서 그 3사한테 다 받은 거죠. 그 기지국에 이 시간대 접속했던 전화번호, 착발신 전화번호, 착발신 시간, 통화시간, 수반시 번호를 수사관이 다 확보했고, 그게 보니까 총 659명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취재하려는 기자. 근데 기자가 자기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사기관이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쟁점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비밀의 자유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현재는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범죄 의혹만으로도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 발신된 불특정 다수의 통신사실 확인자를 제공받는 수사 방식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말씀드린 이번에 코로나 이태원 클럽 사건 아시죠? 근데 엊그제 이제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도 지금 하고 있다는 그 기사가 보였는데, 이태원 클럽에서도 이태원 클럽의 주변에 있는 기지국 한 20몇 개인가요? 그 확진자가 다녀왔다는 그 시간대에 정보를 다 끌어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가, 경찰이나 그 보건당국이 그걸 가지고 추적을 해가지고 뭐 검사를 받게끔 하고 그랬다는데, 그거랑 같은 거예요, 이것도. 예. 그래서 이건 수사기관의 수사 편입이 효율성만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아까 말씀 과잉금지 원칙에 있어서 그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에 의해서 충족된다고 해. 그런데 이 범죄 의혹만으로 이런 광범위한 정보를 쫙 끌어오는 게 너무 기본권 침해가 큰 거 아니냐, 침해 최소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광범위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가 정보 주체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에 제공됨으로써 정보 주체가 입게 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이 있다. 이거는 이런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이라는 공익에 비해서 결코 정보 주체의 사익이 수사의 효율성 및 신속성이라는 것보다 더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이 이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이 기법이 되게 아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정보인권 측면에서 되게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침해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공익과 사익 사이의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시간 위치 추적은 뭐예요? 그 수사기관이 그냥 수사에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 개인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계속 추적할 수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거예요. 법원에 허가만 있으면 1%도 안 되는 기각률에 있는 허가만 있으면 쭉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마찬가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만 하면 해당 기지국에 접속한 모든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국가기관이 다 취합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거죠, 이게.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빅데이터잖아요. 빅데이터 뭐 많이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빅데이터라는 게 우리가 있는 이 기지국, 뭐 잡혀 있는 기지국에도 지금 이 순간에 접속하는 스마트폰이 한두 개겠어요? 보통 수백 대 수천 대겠죠. 계속 이동하고 있기도 한데, 근데 그런 수많은 데이터를 수사기관이 가져갈 수 있고, 그거를 어떻게 분석하고 관리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 계속 그거를 제동을 거는 이런 판단을 2018년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국정원 패킷 감청 사건,